보통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실 때 한 손으로 이렇게 들고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자세가 장시간 유지되면 당연히 손목을 이렇게 굴곡시키는 근육들이 긴장되고 관절 부위에 더 많은 압박이 가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오란방병원의 송태호 병원장입니다. 요즘 틱톡이나 릴스, 쇼츠 이런 숏폼 컨텐츠들을 장시간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아마 지금도 이 영상을 휴대폰으로 보고 있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이 영상은 꼭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휴대폰을 장기간 사용하는 동안 손목과 손가락은 과연 건강한지 간단한 자가진단 테스트와 운동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을 손에서 떼어놓지를 못하시죠? 저도 그래요. 이 스마트폰이 손에 없으면 허전하고 불안합니다. 특히 요즘은 TV보다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영상 컨텐츠들이 많다 보니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시청하는 시간이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보통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실 때 한 손으로 이렇게 들고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보통 손목을 화면을 똑바로 보기 위해서 한 25도에서 한 45도 정도 이렇게 꺾인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지금 옆에서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이렇게 보이죠? 원래는 이렇게, 이게 정상 손목인데 이렇게 꺾인 상태를 오래 유지하게 되고요. 이 자세가 장시간 유지되면 당연히 손목을 이렇게 굴곡시키는 근육들이 긴장되고 관절 부위에 더 많은 압박이 가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장기화되면 손목뼈 사이 공간에 정중신경이라고 하는 손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통로를 수근관이라고 하는데요. 손목 꺾인 상태가 오래되면은 이 수근관을 구성하는 가로 수근 인대라고 하는 인대가 두껍게 변화하면서 이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이 더 줄어들게 되고 정중신경이 압박을 받아서 손목 터널 증후군이 발생하게 됩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키보드나 마우스의 과도한 사용에 의해서도 발생하지만 최근에는 스마트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손목 터널 증후군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바로 손바닥과 엄지, 검지, 중지 등이 저리고 타는 듯한 통증입니다. 이 증상이 손목 터널 증후군의 대표적인 증상이고요. 또 손을 자유롭게 사용하기가 힘들어지면서 젓가락질이나 바느질, 이런 정교한 손놀림 하기가 조금 힘들어지고 수건을 세게 짜거나 물건을 세게 쥐는 등 이런 행동할 경우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가 않아요. 이 상태에서 더 악화되면 손의 감각까지 저하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손목 근육이 위축되면서 손 전체적인 모양의 변형까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손은 일상생활하면서 어쩔 수 없이 계속 좀 써야 되기 때문에 손목 터널 증후군은 증상이 심해지면 치료가 정말 힘들고 치료 기간도 오래 걸리는 질환입니다. 따라서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초기에 반드시 잘 치료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과연 내가 손목 터널 증후군일까 궁금하시다면 다음에 자가진단 방법으로 테스트해 보시길 바랍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 자가진단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손바닥을 이렇게 편 상태에서 신경 지나가는 부위를 두드렸을 때 시큰시큰거리거나 통증이 있거나 저리는 증상 있을 경우는 한번 의심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신경 쪽 문제가 있다 보니까 주먹을 꽉 쥘 때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세 번째로 마찬가지 신경의 주행 부위, 손목 앞부분이 자주 시큰거리고 이게 심해질 경우에는 손바닥이나 손가락까지 부위가 확산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증상이 좀 야간에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손목을 이렇게 한 자세를 오래 유지하다 보니까 자다가 손목 통증 때문에 깬 적이 있다. 그럼 한번 의심해 볼 수 있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요거 이제 팔렌 테스트라고 하는 의학적 검사 방법인데요. 손등을 이렇게 맞댄 상태로 1분 이상 버티기가 힘들 경우는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인위적으로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을 이렇게 압박을 해서 정주신경을 자극하는 테스트예요. 정상인이라면 1분 이상 버틸 수 있지만 손목 터널 증후군 증상이 심한 경우는 10초도 못 버티는 경우도 있어요. 이 5가지 테스트 중에서 2가지 이상 증상이 있으시다면 한 번쯤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어느 정도 유의성이 있는 자가진단 방법이기 때문에 심한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에는 무리하게 운동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근처 의료기관에 연하셔서 정밀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살짝 욱신거리는 정도, 그 정도라면은 스트레칭으로 압박된 정중신경과 주변 조직들을 이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스트레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만약에 평소에 손가락과 손목의 통증과 저림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 스트레칭 보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마 지금도 누워서 휴대폰을 보고 계시다면 3분 정도만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손바닥을 이렇게 편 상태에서 위쪽을 향하게 하고 엄지손가락을 수직으로 이렇게 세워줍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이 새끼손가락 아랫부분에 닿게 이렇게 쭉 스트레칭을 해주시고 이 상태 10초 정도 유지해 주시면 돼요. 이때 엄지손가락 뒤쪽, 이쪽이 좀 당기는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손바닥을 마찬가지 편 상태에서 엄지손가락 끝과 이 새끼손가락 끝이 서로 만나게 해서 지그시 손끝을 이렇게 꾹 눌러줍니다. 이 상태 10초 유지해 주시고 5세트 반복해 주시면 돼요. 세 번째는 누운 상태에서 한쪽 팔을 위로 쭉 뻗어 주시고요. 주먹을 살며시 쥔 상태에서 손목을 앞으로 이렇게 숙여줍니다. 그 상태 10초 유지해 주시고 그 다음 반대로 손목을 뒤로 쭉 젖혀주시고 마찬가지 10초 유지해 주시고요. 이 스트레칭 5세트 반복해 줍니다. 이건 앉아서도 이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팔꿈치 이렇게 굽히시고 주먹이 위로 향하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앞뒤로 스트레칭 해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손바닥을 쭉 펼친 상태에서 손등을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서서히 쭉 당겨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10초 정도 유지해 주시고 반대로 이번에는 위쪽으로 이렇게 향하게 한 상태로 이렇게 쭉 당겨주시고 10초 정도 마찬가지 유지해 주시면 돼요. 전완근 위쪽이랑 아래쪽이 쭉 늘어나는 느낌으로 스트레칭 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5세트 반복합니다. 지금 알려드린 스트레칭 방법은 핸드폰 보면서도 충분히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핸드폰 드는 손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습관적으로 짧은 시간이라도 스트레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스트레칭을 못 하시는 상황이시면 적어도 이제 핸드폰 드는 손을 10분 단위 정도로는 이렇게 오른손으로 들었다가 왼손으로 들었다가 바꿔가면서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손목 터널 증후군 그리고 예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스트레칭 꾸준히 하신다면 건강한 손목 만드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